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대계 미국인으로서 직접적인 교류는 아니지만은 간접적인 교류로 알고 계시는 조나 리사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메일 연결이 돼가지고 그 주간 메시지를 하나 찾게 됐는데요. 악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받습니다. 2023년 10월 21일자의 뉴스레터였습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봄으로써 그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미국계 유대인으로서 어떤 이 감성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월 7일에 있었던 일은 저를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가정 해킹이나 제약 이론에 대해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해킹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킹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 의미로 이 단어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 가정에 대해서 꽤 전문적으로 그 학습하신 분이고 또 컨설팅을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도 최근에 가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날 이스라엘 친구들과 가족, 동료들이 공포에 떨어졌습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목숨은 피폐해졌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은 납치당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유대계 미국인의 뉴스 관찰자로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족과 친구와 동료가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살해되거나 납치되었거나 현재 현역으로 복무 중이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를 최소한 두 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충격과 슬픔, 두려움에 빠진 친구들과 가족, 동료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10월 7일 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접한 마음이란 것은 자신이 이제까지 비즈니스를 하고 뭔가 그 제약 이론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자기의 그 사고방식 체계가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되네요. 세상이 누구 탓이냐는 논쟁에 집중하고 증오심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통함과 두려움과 절망의 표현에 대한 반응이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이 가했던 테러를 가해야 했던 이유에 대한 일종의 합리화일 때 제 직감은 바뀌고 제 감정은 분노로 바뀝니다. 마치 피해자들 자신이 그럴 만도 하다는 듯. 이 표현은 뭐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진 않은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동등한 시간으로 말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 이미 자기 말에 화가 나신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의 판단을 잠깐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악랄한 악순환이라고 그 소제목을 붙여졌는데요. 나는 당신이 판단이 당신이 나에게 대해 내린 가정, 그리고 당신이 비슷하게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에 근거한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와의 가정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가정이라는 얘기를 매우 잘 쓰고 있는데 당신의 그 고정관념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 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악순환은 강도가 증가하는 시스템 역학입니다. 오래 존재할수록 더 많은 손상을 입힙니다. 악순환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악순환을 되돌리려면 우리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황에 대해 내리는 최소한 하나의 근본적인 가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른 거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아까 그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런 거겠죠. 악순환을 촉진하는 연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채질하는 근본적인 가정을 고수함으로써 악순환을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그 관계를 봤을 때 지금 남북한의 관계가 요거에 빗대어 가지고 악순환, 또 악랄한 악순환, 이런 쪽으로 비유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악순환에 빠진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옳은 것보다 해결책을 찾는 것이 낫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스라엘의 보복, 이 전쟁을 빗대어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악순환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악순환, 특히 자기네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트라우마와 고통을 안겨준 악순환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고방식 함정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I know, complexity, 복잡성, 그 다음에 blame, 비난, 그 다음에 conflict, 갈등, 대립, 이런 네 가지 측면에 무슨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자신을 느낀다. 뭐 영화도 이런 유사한 게 있죠. 어떤 그 밀폐된 공간에서 탈출하는 그런 거하고도 좀 이렇게 그 비유가 되네요. 이러한 마인드셋 트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정 해킹의 첫 단계에는 튠을 밟아야 한다 그랬는데 그 번역에 다 적절한 단어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AI가 저건 첫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 상황을 진정으로 염두에 두려면 잠시 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여기에 있는 실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한 사고방식의 덫에서 우리 자신을 의도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 네 가지 덫이라는 게 I know, 알아요. 이거 함정이다. 그 다음에 갈등의 덫, 갈등. 그 다음에 요거 불 스펠링이 잘못된 것 같아요. blame, 비난이겠죠? 네. 복잡성 함정, 이런 네 가지로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는 거 아니냐는 것으로 그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아요. 1. 알아요. 함정이요. 저는 감탄사, 다루기 힘든 의견, 그리고 변화를 고려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들을 아주 많이 봐왔어요. 우리 각자는 상황에 대해 가정하는 한 가지 이상의 측면을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냥 나 그거 알아. 뭐 묻지 마. 뭐 내 생각 바꾸려고 허덜마.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겠죠. 두 번째 갈등에도 이 갈등은 대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루기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유대인들이 테러로부터 안전해야 할 근본적인 필요성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가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 말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필요성, 즉 삶,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에 대해 논쟁할 것인가요? 지금까지 시도된 모든 것들이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굳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은 해결책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경을 봉쇄하거나 가족이 살고 일하거나 노는 장소를 폭격하지도 않습니다. 글쎄, 이렇게 왜 표현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이런 말하자면은 그 팔레스타인들도 삶,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국경을 봉쇄하거나 가족이 살고 일하거나 노는 장소를 폭격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뜻으로 쓴 것 같아요.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하고 팔레스타인인에게도 이들 각각이 환영받고 안전한 고국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없다는 가정을 중단한다면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 갈등을 그대로 두면서 폭력의 통제불능 악순환을 촉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악순환을 계속 촉진할 거다. 통제불능으로. 브레임 함정, 비난 함정, 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가정이 드러나고 도전받고 변화되어 악순환을 되돌릴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10월 7일 테러를 초래한 악순환은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돼가지고 지금은 촉발된 전쟁과 함께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어? 타임라인을 골라 보세요. 그러나 타임라인을 사용하여 누가 책임이 있는지 알아내는 대신 타임라인을 사용하여 해당 타임라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당연히 졌을 가정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같은 주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매번 회점할 때마다 강도가 높아지고 피와 슬픔이 증가합니다. 과거보다도 이런 악순환의 크기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비탄과 분노는 일어난 일로 정당화되지만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가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꼭 전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동서대립에서도 이런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남의 탓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로 이해를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면서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복잡성 함정. 많은 사람들은 이 갈등이 너무 복잡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그것에 대한 가장 다루기 힘든 가정일 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의 뇌와 심장이 그 안에 내재된 단순함을 찾도록 지시하면 어떨까요? 뭔가 해결을 위한 내재된 단순함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집중한다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국민 모두의 근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악순환을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실제 인간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일 것이다, 그런 얘기고, 어, 예, 간단한 것이다. 그게 뭐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친족, 가족, 마음, 이런 거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결론은 이 유대인과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다른 점보다도 결국은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걸 하는데 서구 언론이 얘기하는 얘기 같기도 하죠. 네. 휴전을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의 또 인권도 존중돼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뉴스들은 많이 나왔죠. 이것을 그냥 말로 떠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정이라는 우리의 그 갖춰진 네 가지의 그 틀이라는 게 사실 다 가정인데 고정관념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그 갖춰진 방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 내재된 단순성이라는 게 뭐냐. 이 악순환에 그것이 결국 휴머니즘 아니겠느냐. 이런 거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인드셋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이미 사용 가능한 툴을 구축하여 필요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죽음과 파괴, 습hul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을 지뢰들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보다 해결책을 찾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과 비난과 복잡함의 사고방식 함정에 머무를 것입니다. 해결책만 찾으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악순환을 되돌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어떤 아까 그 얘기한 어떤 패밀리를 다들 같이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로 하는데 현실하고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워요. 참 그게 잘못됐다, 됐다 이런 거보다도 마음을 쓰는 그것은 분명히 이 유대인 입장에서 또 친인척이 그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유대인으로서 느끼는 그런 거를 나름대로 이분이 그래도 논리적이고 그 과학적 사고방식을 하시고 또 기업 컨설팅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좀 풀어 간 것은 나름대로 좀 신중하게 한숨 좀 여러 번 심호흡을 한 다음에 마음을 가다듬고 레터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인간 휴머니즘으로 한다 그래도 지금 뭐 무슬림 이슬람 자체도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대립을 하고 있고 또 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관계를 유대교하고 또 이슬람의 관계로 본다면은 그 종교 문제를 다룰 수는 종교 문제로 다루기는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종교 문제로는. 그런데 지금 2000년 된 역사는 결국 종교의 대립으로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 종교도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틀려져 가지고 우리 남북한도 같은 뿌리에 나왔음에도 이게 이념 때문에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이제 김정은이가 표현한 대로 다른 서로 종족이 되고 가는 것 같은 그러면은 몇 세대가 흘러가지고 싸움 붙으면은 서로 완전히 그 으르렁거리는 거죠. 저놈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라는 사고방식까지 이제 몇 세대가 흘러가면은 그렇게 될 거다. 뭐 머스크는 한반도의 그이 야간 위성 그 지도를 보여주면서 밝은 남한과 어두운 북한을 보여주면서 아주 미친 실험을 또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될까? 70년 후에는 지금 70년이 됐는데 아마 그 밝은 색깔로 다 되지 않겠냐. 우리는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만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렸어요. 요거를 뭐 일일이 그 이렇게 그 뭐 읽어가지고 그 뭐 이렇게 그 설명해 보는 것은
제 수준이 조금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본인이 좀 설명을 해주면은 조금 더 할 것 같은데 안쪽으로 간데도 또 시작을 한다 이런 뜻 같고 밖으로 가서 on and on it goes 뭐 계속해서 확대돼서 악순환이 돈다 이런 것 같아요. 어, 뭐 첫 번째 파티로 한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가 파티 2인데 자관 어떤 그 액션을 뭐 어디서 얘기하든지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에, 돈다. 이렇게 안으로 악순이 되는 건지 자관 뭐 상징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조나 그 리사 여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 네타야후라고도 표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스라엘 그 성씨 중에서는 뒤에 야후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후, 네타야후. 제 알기로는 그 창시한 사람도 그 엘리야후 골드랩 박사거든요. 엘리야후 뭐 M 중간에 뭐 약자인지 모르겠지만 네타야후는 앞으로 수개월 더 전쟁, 로렌 스포르차가 더 힐 정치 전문지라고 인식을 합니다. 오늘 그 뉴스인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이 몇 달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무장단체 하마스를 파괴하겠다는 다짐을 놓지 않고 있다. 네타야후 총리는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3개월 전쟁을 치르는데 앞으로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개방적인 안보 통제를 유지하고 전쟁이 끝난 뒤 이집트와 국경지대인 가자 지구를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또 전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전쟁에서 두 국가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미국이 전후 가자를 운영하기를 바라는 것과는 상충되죠.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는 못 가져갔어. 완전히 가자 지구에서 국가 인정도 못하고 거기서 서로 그 팔레스타인이 계속 사더라도 이스라엘이 온전히 그 옛날 그 평화협정이고 나발이고 완전히 통제하에서 팔레스타인을 통제하면서 이스라엘의 안전 개념으로서 그렇게 관리해서 살겠다. 네타야후의 생각은 그런 거죠. 이것도 그 뭐 제가 갈등 해소도로 한번 그려서 연말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연히 조회수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별로 인기 없는 방송이지만은 늑다리가 하는 방송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뉴스는 네타냐후 이스라엘이 가자 이집트 국경지대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 요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AP통신의 얘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댄 윌리엄스 로이터 통신 12월 말 어저께 작년 말에 필라델피아 회랑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자 지구의 남쪽 정류장은 우리 손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닫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비무장화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하고 가자지구하고도 무슨 지하 터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깡그리 다 없애고 이집트하고 국경 검문소도 이스라엘이 다 통제해야만이 이스라엘의 안전이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이제는 국가로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네타야후의 해결책인 거죠. 그러면 또 언젠가는 또 악순환이 크게 일어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조나 그 리사 여사의 걱정인데
인본적인 거로 해결돼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은 이거를 남북한 문제로도 적용하면 리사 여사의 말이 참 그게 가야 될 길인데 현실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을 넘나드는 거의 매일 교전을 놓고 이란을 직접 공격하겠다고 드문 위협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구체적 설명 없이 헤즈볼라가 뭐 전쟁을 자꾸 부추긴다면은 이란 역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 헤즈볼라 배후가 이란이 뭐 돈을 대가지고 그 헤즈볼라도 무장 세력이 돼 있고 레바논에도 무장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요르단에도 무장 세력이 있고 그게 또 미군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미군이 또 거기다 폭격을 하고 뭐 홍해 쪽에는 뭐 또 뭐 그 무슨 예멘 무슨 후티 반군인가 뭐 또 이렇게 그게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확전이 될 이런 건데 자관 그래도 자관 이런 그 무장 헤즈볼라라는 무장 세력을 해서 자꾸 어, 이스라엘 서안지구 요르단 입장에서 서안지구라 레스트 뭐라고 그래 웨스트 펀드라고 그랬던가요 서안지구 거기에 무슨 문제들이 일어난다면은 자관 이 이란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예, 이스라엘이 이런 이제 자기네들도 공격적인 발언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어, 어쨌든 그 1월 1일 날그 어떤 그 메일 메시지가 떠가지고 그 봐가지고 오래간만에 메일 메시지가 와서 잊어버렸다가 그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메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뭐 또 세미나 같은 거 신청하면은 들어가서 그 이렇게 그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그런 거 신청을 안 합니다. 그냥 문서로 이렇게 해서 번역본으로 보고 그래서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건데 그 뭐 유튜브 방송도 가끔 했고 그런데 이제 무료 세미나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꼭 뭐 돈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자기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개인적인 아픔이 또 있던 분 같아요. 큰 여식이 그 암으로 그 죽으면서 그걸 극복해내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활동으로 해서 저같이 저쪽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메일이 연결이 돼가지고 받아가지고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의 그 일어난 테러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감성 그러나 일반 사람이 아닌 나름대로는 에, 논리적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 이름 자체도 젖어 있는 게 지금 조나라는 게 그 성서 속에도 나오지만 요나죠. 우리나라 말로는 요나로 발음인데 이제 조나 뭐 이렇게 발음하든 뭐 어떻게 요나로 발음하든 리사는 원래 그 자기 쓰던 이름 거고 필명을 이제 필명이나 이제 호칭 그 명을 그 아이디를 어, 조나 리사라고 그렇게 붙여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어떤 그 논리 구도를 저도 많이 활용을 해서 좀 슬퍼 분석하는데 쓰고 있죠. 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